별거 아닌 일에도 푸하 웃게 되는 하루가 있죠. 웃음이 나날이 귀해지는 요즘,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오늘이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푸하하 라디오를 듣고 계시고요. 저는 DJ 성우 얀TV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하 라디오의 첫 번째 편, 첫 DJ를 맡게 된 성우 얀TV입니다. 현재 저는 푸딩툰이라는 플랫폼에서 많은 작품, 다양한 캐릭터들의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푸딩툰 외에도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으니 우연히 저의 목소리를 듣게 되신다면 얀TV다, 얀TV 성우다 하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직접 찾아 들어주시면 더 좋고요.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시는 이 푸하 라디오는요, 매회 다양한 주제, 다양한 성우분들의 디제잉으로 꾸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은 파일럿 단계이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다면 추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저를 또 보고 싶으시면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함께할 코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DJ를 소개하는 코너, 푸디 TMI 시간. 두 번째, 미리 받은 고민이나 사연들을 소개하고 해결해보는 푸념글. 이번 푸념글 코너에서는 파일럿 프로그램인 만큼 특별히 연출 감독님들 중에 가장 키가 크고 잘생긴 미남 연출님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잘생기신 분입니다. 이분 목소리도 상당히 좋으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만큼은 아니겠지만요. 농담입니다. 세 번째, 게스트별로 달라지는 프리 코너. 이건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그때 주제가 달라진다고 하니 저는 어떤 코너를 하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푸하하 라디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얀TV라는 이름으로 푸딩툰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우 얀TV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이나 저의 별명 혹은 매력 포인트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뭘 그렇게 좋아할까? 근데 저는 노래 부르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사실 요즘 좋아하는 거나 취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거의 매일같이 가는 장소가 코인 노래방입니다. 아무리 적게 노래를 불러도 5곡 이상, 많으면 한 10곡 정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건 역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저희 집에 또 홈레코딩 장비들이 있어서 MR 같은 거를 가져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노래방에서 부를 때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별명은 이게 사실 제 활동명인 얀TV랑도 좀 맞닿아 있는데 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저는 게임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어디 카페에 가입을 하거나 그러면 닉네임을 넣잖아요. 거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얀이라고 이제 지었었는데 제 친구들이 그 제 닉네임을 보고 너는 뭔가 얀처럼 생겼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명보다 얀이 더 잘 어울린다고 어릴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들이 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활동명도 얀TV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저의 매력 포인트는 사실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평가해 주는 걸 좀 믿는 편인데 주변인들의 말로는 좀 다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착하고 다정한 사람. 제 입으로 말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아무튼 저의 매력 포인트는 좀 다정한 성격을 가진, 다정한 목소리를 가진 성우 얀TV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 코너의 공통 질문입니다. 처음 성우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순간이
기억나시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네요. 처음 성우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순간이 뭐 거의 다들 비슷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어릴 때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해서 애니메이션 보고 뭐 그런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카페 같은 데 가서 약간 뭐 연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성대모사 같은 것들을 했는데 이제 제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좋다고 성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한 14살, 15살 그 정도 나이대였어요. 근데 약간 좀 목소리가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인정받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뭐 주구장창 그냥 꿈을 성우로 정하고 성우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우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순간은 14살 때 목소리가 아주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성우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처음 성우로서 녹음 부스에 들어갔던 날 어땠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사실 뭐 이렇게 10대 때부터 성우를 준비하다 보니까 뭐 전국 성우 경연 대회라든지 아니면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뭐 도전 나도 성우 대회 이런 데를 좀 많이 이제 좀 출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그냥 뭐 페스티벌이나 약간 이벤트성으로 했던 거니까 완전히 뭐 성우로서 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처음으로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일했던 거는 유명한 또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프로 성우와 일반인 뭐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연기를 잘 하면은 이제 그 오디션으로 이제 채용해서 뭐 쓰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지원해가지고 최종으로 뽑혀서 이제 살로메라고 하는 작품의 메인 악역 헤롯 왕 역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돈을 받고 이제 성우로서 부스에 들어갔던 날이었는데 정말 막 몸이 막 되게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엄청나게 긴장되고 너무 좀 어려웠습니다. 뭔가 등골이 서늘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다가 또 메인 악역인데 연기를 잘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이제 좀 힘들었던 그러나 또 되게 그걸 다 끝내고 나서 좀 뿌듯했던 그런 날이 생각이 나네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이것만큼은 몰랐을 걸 하는 TMI가 있나요? 하셨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매력 포인트가 아니라 별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랑 이어지는데 약간 이것도 TMI라면 TMI죠. 저는 사실 혼혈입니다. 혼혈이라서 이제 미국의 흑인 아버지와 이제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흑인 혼혈인데 그래서 친구들이 별명을 얀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이름보다 얀이라는 이름이 네 외모에는 더 어울리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뭐 친구들이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 TMI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목소리만 들어서 몰랐을 테니까 저는 혼혈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일상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있나요?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뭐 얀티비라는 이름으로 성우로서 활동하면서 이제 좀 저의 목소리를 좋아해 주시는 이제 얀과 당신이라고 하는 저의 좀 뭐랄까요? 얀과 당신님들이 계신데요. 약간 팬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의 팬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에게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앞으로 성우로서 또 프로 성우가 되기 위해서 또 준비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에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또 바라고 계세요. 저만큼이나. 너가 빨리 프로 성우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곤 하는데 저를 좋아해 주시는 얀당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좀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라디오도 아마 듣고 계시겠죠? 얀당 화이팅! 네, 여기까지입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잠깐 마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나요? 아니면 더 알아가고 싶으신가요? 아직 못 보여드린 게 정말 많으니까요. 차근차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나요?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아 보자고요. 우리. 있잖아. 요즘 세상살이 참 힘들다. 월급은 쥐꼬리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내 친구 친척들 다 번듯한 직장 다니면서 해외여행도 가고 쇼핑도 많이 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데 나는 나는 계속 부러워만 하며 살고 있네. 가끔은 내가 주인공인 트루먼 쇼를 찍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 괜히 거울 보면서 삿대질도 해보고 하늘을 향해 혼잣말도 뱉어보고 별걸 다 아는데 그럼 진짜 웃긴 게 또 어느 정도는 괜찮아져. 다시 시작해볼 용기가 생겨. 넌 요즘 어때? 내가 다 들어줄게. 같이 힘들다 푸념하면서 위로해보자고. 네, 성우 얀TV가 성우니까 코너 속의 코너처럼 간단히 독백 연기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괜히 쑥스럽네요, 되게. 그럼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고민이나 사연들을 미리 모아서 허심탄회 솔직 담백하게 풀어보는 푸념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목소리도 엄청 좋고요. 저는 최근에 이 정도로 잘생긴 남자를 본 적이 없었는데 푸딩툰 연출님께서 살포시 와 계십니다. 계속 연출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닉네임을 제가 직접 한번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봤는데 푸딩툰 연출님이시니까 푸 연출님 어떨까요? 푸 연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연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푸 연출님께 푸 연출님이라는 별명을 지어드렸더니 푸가 영어로 똥이 아니냐며 민망하네요. 네,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푸는 이제 푸딩 푸씨입니다. 푸딩 푸씨 푸 연출님께서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푸딩 연출님, 푸 연출님과 편하게 대화하면서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좀 많이 있는데 방금 오셨으니까 푸연출님께서 첫 번째 고민을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을 또 말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우, 알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께서 공통적으로 고민이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네요. 우선 첫 번째는 살이 안 빠져요. 돈이 안 모여요. 그쵸. 네, 어렵죠. 이거 진짜 어려운 거죠. 맞아요. 살이 제가 볼 때 푸연출님은 잘생기고 몸도 좋으셔가지고 살이 안 빠진다는 거 공감하시나요? 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참 좋으면서도 네. 너무 민망합니다. 네. 참 저도 사실 살이 굉장히 잘 찌는 체질이라서 이제 많이 빼고 다시 찌고 많이 빼고 찌고 이런 걸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 살이 안 빠져요는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PT를 끊으면 돈이 너무 아까워서 살을 빼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저도 사실 뭐 살이 안 빠져요랑 돈이 안 모여요는 뭐 많은 분들의 고민일 수 있지만 저도 사실 약간 이게 저 MBTI F입니다. T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살은 이제 안 먹고 식단 조절하면서 이제 푸연출님처럼 운동하시고 그러면
빠지는 게 아닐까. 저는 아닐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 빠지는 건 아니지 않을까. 못 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맞아요. 네. 그 과정이 어려울 뿐이죠. 네. 맞아요. 물론 어렵기는 합니다. 정말 안 빠진다고 느낄 정도로 어렵긴 하고 돈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돈도. 또 제가 하필 또 소개를 드리면서 동시에 같이 갈 수 없는 해답을 드려버렸네요. PT를 하면 돈이 많이 나가는데 그렇죠. 돈이 안 모여는 또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저도 T가 된다면 네. 안 쓰는 수밖에 없지는 않을까. 그렇죠. 맞아요. 제가 방송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무슨 그 유명한 유퀴즈라는 방송에서도 돈을 되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모으신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 돈을 모으는 건 이제 절약과 안 쓰고 이제 그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일확천금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위험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좀 지양하는 사람이라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무튼 이 살이 안 빠져요랑 돈이 안 모여요는 공감은 됩니다. 공감은 그쵸. 되지만 좀 더 열심히 해보면 또 이룰 수 있는 목표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다음 질문이 반려동식물을 키우고 싶은데 자꾸 빨리 세상을 떠나요. 용기 내서 한 번 더 데려와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반려동식물 키우시나요 혹시 지금? 저는 지금은 이제 혼자 사는데 저희 본가에는 이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되게 그냥 그 요즘 흔히 말하는 시골우 자부종이라 가지고 그냥 뭘 줘도 잘 먹고 지금 나이가 한 15살 정도 됐는데 지금도 그냥 한 2살 때 모습이랑 똑같아요. 근데 원래 듣기로는 시골의 자부종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엄청 건강하고 그냥 그런데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게 반려동식물이라는 게 그냥 식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이나 이걸 두 가지 다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동물도 좋아하시고 식물도 좋아하시는 분이 내 곁에 있으면 자꾸 빨리 세상을 떠나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더 또 키우고 싶지만 이게 이제 보내기가 힘들다 하는 고민이 아닐까 싶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약간 좀 저의 뭐랄까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식물은 사실 가끔 이렇게 저도 가끔 이제 어느 날 기분 좋으면은 이제 화분을 하나 집에 이제 사서 갖고 올 때가 있는데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뭐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었다든지 아니면 뭐 반대로 뭐 제습기를 너무 많이 틀었다든지 해서 이렇게 애가 이제 하늘나라 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식물은 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물도 빨리 세상을 떠난다면 그거는 근데 일단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쵸. 너무 슬픈 일이고 용기 내서 한 번 더 데려와 용기를 내서 정말 이번에는 왜 그 강아지 대통령 강영우 아저씨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막 개 키우는 사람은 친구들하고 약속도 잡으면 안 된다. 개랑 보내는 시간, 훈련하는 시간, 산책하는 거 이런 거 다 지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용기를 내신다라는 게 그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내가 이 반려동물한테 이제 딱 그 시간을 쏟겠다. 시간을 쏟겠다.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으면은 데려와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또 이제 자꾸 빨리 세상을 떠나요 그러는데 이제 제대로 관리를 못 해줘서 그러는 거라면 저는 좀 안 데려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또 그 세상을 떠나 보낼 때 나 자신이 깎이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게 너무 더 많이 쌓이면 나한테도 좋지 않겠죠. 그거는 이제 달리 말하면 내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결국 상처받는 건 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렇죠. 후연출님도 혹시 키우시는 동물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이제 고양이가 2마리 있고요. 원래는 저희 집에 고양이가 더 많았습니다. 몇 마리나?
총 합치면 5마리였는데 아. 그 중에 3마리를 떠나 보내고 아, 한 마리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2마리가 된 아, 건데요. 2마리가. 근데 이제 떠나 보낼 때 그 슬픈 순간들이 굉장히 많죠. 음. 저는 뭐 제 얘기지만 제가 네. 기억나는 거는 푸연출님 얘기도 들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아직도 기억나는 건 첫째 떠나보낼 때가 제일 기억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첫째를 보낼 때 얘가 암으로 갔는데 아, 약을 굉장히 많이 먹였어요. 네.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약 안 먹으려고 항상 발버둥을 치면 어디든 상처가 남는 거죠. 그리고 이제 떠내보내고 나서 뒤늦게 이 상처를 보면서 아 이게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상처라는 흔적으로 가지고 있게 됐지만 뭐 그래서 그것 덕분에 그때 그 고양이가 남긴 상처가. 그쵸. 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그런 것들도 다. 그것도 의미가 있네요. 약간 이제 몸에 남은 어쨌든 상처인데 이제 되게 좋아했던 고양이의 그쵸. 상처니까. 그쵸. 저는 사실 고양이는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저는 개를 좀 더 좋아하는데 고양이는 또 그런 느낌이 있군요. 혹시 지금 키우고 계신 반려동물이 그러면 네. 처음으로 키우신 반려동물이신가요? 아니요. 지금 한 3번째 들어온 어. 아이입니다. 저희 집은 항상 이렇게 그 강아지랑 같이 사는 집이라서 이제 할머니도 이제 외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외할머니 계실 때 항상 집안에 진돗개 한 마리는 꼭 있었습니다. 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지금 들어온 녀석이 좀 오래 좀 장수하고 있죠. 아. 저희 집 강아지도 비슷하게 네. 약간 그 병을 얻어서 이제 아. 암을 얻어서 돌아간 하늘나라로 간 리트리버가 한 마리 있습니다. 안타깝죠. 네, 공감이 되네요. 안타깝죠. 아무튼 뭐 여기에 질문하신 분에게는 어쨌든 좀 책임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으면 책임감 있게 확실하게 동물을 관리할 수 있다면 데려오시고 그게 좀 어렵다면 조금 더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또 다시 푸연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알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용 도시락을 매일 직접 싸주는 남편이 저녁은 헤비하게 차려줘요. 대체 다이어트를 시키려는 마음이 있는 건지 어쩌면 좋을까요? 하시는데 아내분께서 써주신 거네요. 그러면. 그러네요. 아내분께서 써주신 거네요. 네. 남편분께서 점심 도시락도 싸주시고 음, 저녁도 헤비하게 차려주시고. 아하. 다이어트 해야 되나요? 굳이 해야 될까요? 맛있는 거 두고. 아하. 어쩌면 남편분의 계획 아닐까요? 그쵸. 예, 이제 다이어트용 도시락은 이제 오전이나 점심에 딱 챙겨주고, 근데 저녁이 되면은 이제 일부러 헤비하게 차리면서 아내의 이제 그 체중 감량을 일부러 좀 이렇게 너무 사랑해서 그 너무 너무 예쁜데 그쵸. 아니 그 너무 아끼면 점심 가볍게 먹고 와서 저녁에 골골대는 거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그러면 또 이제 먹이고 싶겠죠. 맞아요. 이렇게 딱 먹이고. 진짜 아니면 진짜 방금 푸연출님 말씀처럼 안쓰러워서 주시는 걸 수도 있겠다. 본인의 책임이다. 어쩌면 좋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로. 근데 다이어트라는 게 저는 사실 누구한테 보여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내 건강을 위해서라면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나서서 해야겠지만 만약에 이제 남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그죠.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글쎄요 이렇게 예쁜 모습만 봐주시는 분 계신데 굳이 뭐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로 남편이 대체 다이어트를 시키려는 마음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이러면 남편분이 헤비하게 저녁을 차려주는 이유를 먼저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이어트용 도시락은 네. 외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싸주고. 그렇죠. 어쩌면 좋을까요 하셨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다이어트 식단을 본인이 혼자서 이제 하는 걸 텐데
남편이 이렇게 중간중간 헤비하게 차려준다. 어쩌면 좋을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첫 번째 다수 공통 질문이랑 이어진다니까요. 이게 살이 안 빠져요. 네, 살이 안 빠져요랑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좀 매몰차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안 먹으면 됩니다. 혹시 얀TV의 T가 혹시 그 T인가요? 그건 아니지. 저 F입니다. 이게 남편이 저녁을 헤비하게 차려줘도 이제 어쨌든 다이어트가 목적이고 살을 빼려는 게 목적이라면 이제 남편을 좀 미워하면서라도 안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그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인 거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한다는 거랑 남편이 과연 나 다이어트 시키려는 마음이 있는지도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서 너무 사랑하니까 더 예뻐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아닐까요?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자면 남편분은 다이어트 시키실 마음이 없는 것 같고 어쩌면 좋을까요? 물어보셨는데 다이어트를 지속하고 싶으시다면 남편이 어떤 저녁을 차려주셔도 꿋꿋이 본인의 저녁 식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은데 프로젝트, 금전 등 엮여져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버텨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또 프리랜서다 보니까 네. 이제 한 회사에 묶여 있는 몸은 아니잖아요. 근데 또 그렇죠. 연출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회사가 있으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힘들다의 개념이 뭔지가 사실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버틸 수 있는 힘듦이냐 없는 힘듦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아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나아질 수 없는 부분이라면 사실은 저는 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또 엮여 있는 것들이 많아도 어차피 다 해결은 되더라고요. 만약에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도 내가 없어서 빠져서 망할 프로젝트라면 그건 애초에 안 될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그게 나아질 수 없는 거라면 그때는 저는 문제들 다 뒤로 하고 나부터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뭔가 미숙하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지금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던가 하는 부분이라면 그러면 뭐 노력을 해봐야죠. 아니면 사실 이런 경험들은 꽤나 많으니까요. 어딘가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힘들다는 게 육체적인 힘듦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를테면은 인간관계, 회사 내 인간관계의 그렇죠. 힘듦이라면 그건 또 어떻게 만약에 극복하는 게 좋을까요? 인간관계가 또 어렵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인간관계가 좋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사실은 내려놓고 시작하면 꽤 편한 것 같아요. 내려놓고 그러니까, 시작한다. 네,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항상 하잖아요. 이게 꼭 회사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친구더라도 네. 연인이더라도 네. 가족이더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들이 있어서 내가 우선 이만큼 기대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대치를 낮춰놓고 시작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꽤나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저는 프로젝트보다 이제 금전 이쪽에 좀 더 포인트가 맞춰졌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힘든 일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체력적으로 힘든 걸 수도 있는데 이 회사를 그만두면 또 금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사람이 진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병원비로 다 나간다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상태가 너무 힘든 상태라면 지금 금전을 걱정하는 것도 물론 현실적으로는 금전 걱정이 맞지만 나중에 돈이 더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뭐 정말로 체력적인 거라면은 다시 체력의 스태미나를 올리는 데까지 혹은 뭐 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거라면 그걸 또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저는 어쨌든 프리랜서라서 좀 너무 쉽게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제가 이분하고 비슷한 입장이면은 일단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 내가 소중하니까.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젝트가 뭐 내가 없어서 안 굴러갈 프로젝트라면 그거 뭐
애초에 안 되는 거고 맞아요. 금전적인 거는 좀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힘들어도 이게 회사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오늘로 딱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최소한 인수인계는 하고 나가라 정도는 하니까 길게 뭐 좀 여유 있게 잡으면 보통 한 달은 더 일을 해야 될 텐데 그쵸. 빨리 좀 결정을 하셔갖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상냥하신 분이시네요. 프로젝트 걱정도 하시고 이러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내가 나가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좋으신 분이시네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맞아요. 전 너무 이기적으로 저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다정한 얀티비님 왜 그러신가요? 근데 이 금전 문제라고 하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진짜 나중에 아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진짜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다가 약 많이 먹고 맞아요. 또 뭐 아까 지금 약을 많이 먹었다는 게 나쁜 선택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진짜 이제 원인 모를 병 같은 거 걸려서 쓰러져서 진짜 못 일어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원인 불명이라는 게 진짜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못 버틸 만한 거면 나와야죠. 맞아요. 저도 나오는 쪽으로 좀 마음이 그러니까 버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맞습니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 뭐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으나 아직 정식 프로포즈는 전입니다. 아직 부모님도 모르시고 저희끼리만 빠르게 진행 중이에요. 여자친구는 거창하진 않더라도 사랑의 확약으로 프로포즈만은 잘 받고 싶다는데 어떻게 프로포즈하면 좋을까요? 프로포즈 방법. 프로포즈 방법. 프로포즈 하셨나요? 아니요, 안 해봤습니다. 프로포즈 방법을 물으시면 대답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영화에서 본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직 부모님도 모르시고 저희끼리만 빠르게 진행 중이에요. 여자친구는 거창하진 않더라도 사랑의 확약으로 프로포즈만 잘 받고 싶다는데 어떻게 프로포즈하면 좋을까요? 저도 사실 프로포즈를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좀 몇 명 있어요. 그 중에서 아는 이제 좀 친한 동생이 자기 프로포즈 썰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차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차 트렁크에다가 풍선을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디 공터를 가서 이제 딱 열어주면서 이렇게 풍선이 팍 날아가면은 나와 결혼해줘서 이렇게 딱 하려고 했대요. 그 반지를 목걸이를 건네면서 왜 목걸이인지 좀 특이하긴 하던데요.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보통은 반지를 주는데 그 친구는 목걸이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 진짜 내가 프로포즈 하려고 많은 장소를 알아봤는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공터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에. 그쵸. 없죠. 어디 주차장을 가도 빽빽하고 어디를 가도 다 이제 뭔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공터 찾는데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그래서 이제 되게 뭐 좋은 장소를 찾아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또 사람이 너무 많으면 또 프로포즈하면 또 이제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되게 좋은 약간 자연 경관이 좋은데 어디를 가가지고 이렇게 호수 옆을 거닐다가 이렇게 탁 무릎 꿇고 목걸이를 탁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진도 보고 했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되게 이제 와이프죠. 현 와이프가 되게 좋아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구나를 저도 처음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뭘 주느냐, 그러니까 어디에서 프로포즈를 할 것이냐가 장소가 주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있죠. 그래서 어떻게 프로포즈하면 좋을까요? 해서 사실 프로포즈는 그냥 무릎 꿇고 나와 결혼해자면서 반지 이렇게 열어주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전 좀 느끼는데 이 친구처럼 좀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무슨 어디 뭐 오피스텔 같은 데 빌려가지고 이렇게 초로 이렇게 하트 이렇게 해놓고 그쵸.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전 식상한다고 생각하고
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연 경관이 좋은 데를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혹시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받고 싶으신 로망도 있으세요? 아, 프로포즈를 받는다. 받고 싶은 로망도 있습니다. 요새는 정말요? 또 많이 해주시기도 하니까. 네. 받는 사람 쪽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만약에 받으시면 어떻게 받고 싶으세요? 저도 이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딱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푸현출림하고 저하고가 만약 그런 거라고 하면은 네. 푸현출림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되게 뜬금없이 우리 어디 갈래라고 얘기했는데 아. 딱 느낌이 아 뭐지 뭔가 평소랑 이거다. 다른데 아. 이러면 안 되고 아, 이러면 약간 마음이 좀 그 이제 뭔가 알 것 같아서 그쵸. 예, 그래서 이미 그쵸. 그거는 좀 저는 좀 정말로 서프라이즈를 원하거든요. 아, 그래서 뭐 그러니까 어디를 갔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그런 거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그게 진짜 어렵네요. 내가 평소에 가던 곳이 아닌 곳을 데려가야 되면서 네. 숨겨야 하면서 그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뭐 어떻게든 얘기를 해야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성심당 갈래? 아, 내가 성심당은 성심당을 정말 한 번도 못 가봐서 그런데 우리 가서 진짜 아. 먹어보자. 가는 길에 어. 공터 미리 봐두고 네. 그쵸, 그런 것도 좋은 약간 방법이죠.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 어떤 좀 특별한 장소에서 이제 프로포즈를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받으면은 그게 뇌리에 탁 박히지 않을까요, 진짜?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친구들 결혼한 거 다 들어보면 그냥 다들 똑같이 하긴 하더라고요. 뭐 여행 가는 거는 뭐 어쨌든 여행 가는 거고 특별한 장소에서 선물 준비해서 나랑 결혼해 줄래 하면서 그렇죠. 꽃도 주면서 뭐 그렇게 하는데 저도 사실 또 비슷한 입장이라 저도 새로운 거 서프라이즈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그 방법은 또 생각을 안 해봤단 말이죠. 그죠. 어떻게든 놀래켜줬으면 좋겠다. 네, 이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봐야 되는데 어렵네요.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면 좋을까요? 그냥 친구들 중에서 되게 멋없이 그냥 툭 반지만 주고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듣긴 했는데 그럼 너무 아쉬울 것 같고 맞아요, 네. 아쉽죠. 저 사실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그 연애하고 결혼한 지 그러니까 연애 기간이 1년인가밖에 안 돼. 좀 짧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미리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프로포즈를 했다는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얘기를 서로 오가지 않았는데. 네. 그리고 결혼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네. 진짜 프로포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또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그것도 해보면 확실히 그러네. 그렇죠. 원래 목적성에 부합하는 건 또 사실 그런 거일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프로포즈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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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여자친구분이 거창하진 않더라도 사랑의 확약으로 프로포즈만은 잘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뭐꼭 비싼 곳 어디를 가는 게 아니더라도 뭔가 진짜 딱 뇌리에 딱 남을 만한 그런 장소에서 좀 서프라이즈한 걸 받고 싶다는 게 아닐까 싶네요. 진짜.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공터가 아니더라도 네. 혹시 얀티비님만의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나요? 그런 거 좋죠. 저도 네.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여기 가면 분위기가 좋다던가 뭐. 저는 저기 성균관 대학교 네. 후문 쪽으로 가면 네. 거기가 이렇게 약간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아.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올라가면 이렇게 무슨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산을 깎아서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에 벤치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딱 가서 이렇게 앞을 딱 내려다 보면은 종로 광화문 쪽이 쫙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혼자서 이제 뭐 생각이 좀 있을 때 좀 머리가 복잡할 때 한 번씩 찾아가곤 하는데 저는 그런 높은 데서 이렇게 좀 어디 내려다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말씀하시면 팬분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괜찮아요? 뭐 엄청 자주 가는 건 아니니까. 아니면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인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종교가 없지만 네. 저는 이상하게 크리스마스 12월 되면은 꼭 명동 성당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 되게 신비로운 분위기가 있어요. 맞아요. 마음이 좀 네, 마음이 뜨고 되게 하고. 뜨고
되게 뭔가 따뜻해 보이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명동성당 같은 데도 이제 꼭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12월이 되면. 명동성당 좋죠. 좋죠. 좋은 장소를 많이 알고 계신데 이제 네. 거기가 핫플레이스가 될 예정이니까요. 얼른 가십시오, 여러분. 얼른 가십시오. 그런데 좋네요. 이런 장소를 추천해줘서 여기서 프로포즈하면 좋겠다 하는 것도 네.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 어차피 뭐 반지일지 목걸이일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맞아요. 장소를 좀 좋은 곳을 찾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지금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다른데 앞으로 어딜 향해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고민입니다. 나이는 30 중반을 넘었고 직장은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지만 자꾸 도전 정신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꿈을 향해 도전해도 될까요? 직장은 이공계 쪽이고 꿈은 요리 쪽입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성우라는 직종도 이제 예체능이고 이제 좀 경쟁이 좀 되게 치열한 곳이라서 그렇죠. 저도 사실 지금 오랜 시간 방송국 공채를 계속 보고 있는 장수생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말로 이제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단은 무슨 일이든 내가 잘하는 걸로 돈을 벌어야겠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저는 하고 싶은 쪽으로 빨리 틀 것 같아요. 빨리 틀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하셨는데 꿈을 향해 도전한다라는 게 사실 어떤 건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꿈이 요리 쪽인데 지금 바로 이제 뭐 요식업 관련 자격증들을 따가지고 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가게를 오픈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요리를 좀 일단은 좀 배워볼 단계라면은 직장 다니면서도 충분히 요리를 배울 수는 있을 테니까 맞아요. 일단은 요리 쪽으로 저는 좀 약간 좀 기울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거 해야죠. 맞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극히 동감하는 게 네,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너무 불행하더라고요. 맞아요. 돈을 얼마나 잘 벌든 여유가 얼마나 있든 그런 거랑 별개로 항상 그냥 다른 쪽에 마음이 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또 그 다른 것도 말씀 주신 게 그 꿈이 만약에 요리 쪽인데 뭐 지금 일단 요리를 배워야 하는 단계라면 네, 그러면 사실 내가 이 요리로 먹고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해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거는 이제 그 단계는 직장 다니면서도 사실 알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당장 개업할 게 아니라면 뭐 아니죠. 요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비평가 같은 거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로 뭐 당장 먹고 살 게 아니라면 어쨌든 배워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배우는 단계에서 내가 이거에 얼마만큼 재능이 있는가를 알게 될 테니까. 그렇죠.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본인의 열정을 또 테스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맞아요. 어쨌든 요리도 저는 약간 예술의 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일단 본인한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뭐 배우던지 아니면 뭐 창업을 하던지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더 해보시긴 하셔야겠지만 저는 어쨌든 하고 싶은 거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하셔야죠. 이게 좀 책임감이 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근데 한편으로 그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이게 저도 이제 예체능 쪽에서 하다 보니까 늘 듣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일을 제가 좋아해서 하는 거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또 쓴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너무 못한다든지 하면은 일단은 너가 프로가 되고 싶으면 네가 또 좋아하는 일이라면 잘하고 봐야 된다. 그런 얘기들 정말 많이 예체능 쪽에서는 다들 듣는 말일 거예요. 요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요리를 하고 싶은 뭐 도전하고 싶은 마음 전 너무나 존중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했는데 내가 너무 못하면 또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시간을 더 투자하고 노력해서 진짜 요리를 잘하고 싶다라는 쪽으로 가려면은
지금 시간이 좀 30 중반이시니까 빠듯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아직은 도전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잘할 때까지 계속 시간을 투자해야 될 테니까 요리에. 맞아요, 맞습니다. 인생 기니까요. 네, 빨리 가서 그랬으면 남은 좋겠습니다. 시간 잘 살아봐야죠. 네. 여기서 이제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정리하고 네. 이 세상에는 진짜 많은 고민들이 있고 또 이제 다 같이 겪는 것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결이 되셨으면 혹은 위안을 얻으셨다면 좋겠네요. 제가 위안이 될 만한 얘기를 많이 해드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요. 바로 이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계속 듣고 계셔야 돼요. 네, 푸디의 프리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토크라서 그냥 푸 연출님과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냥 뭐 푸딩툰의 어떤 제작 비하인드 이런 걸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제작 비하인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또 성우고 연출님은 또 연출을 하시는 쪽이니까 그러면 연출자들의 시각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좋습니다. 연출자분들의 시각. 저희 생각이나 이게 어쨌든 각 작품별로 담당하시는 연출님들이 다 다르신 그쵸, 거죠. 다르죠. 혹시나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연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네. 혹시나 이제 지금 저희가 말하는 이 제작 비하인드, 연출자들의 시각 등등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을 테니까. 그쵸, 많으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푸연출님이 말씀하신 연출자의 시각이라는 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저희는 어쨌든 웹툰을 더빙하는 회사니까. 네. 근데 웹툰을 더빙한다고 해서 그냥 웹툰을 보면서 더빙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대본이 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대본을 제가 알기로 연출님들이 이제 본인이 맡은 작품에 맞아요. 적으시는 직접 걸로. 작성을 그쵸. 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연출님들이 이제 물론 웹툰에도 다 이제 그 물풍선 그게 있고 거기에 대사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 주셔가지고 이제 대본화 시켜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또 전체적인 이제 러닝 타임 같은 걸 또 고려를 해야 되고 네네. 개별 러닝 타임들이 그러니까 대사를 칠 때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만큼 배정을 해야 편하게 나올 거고 모여서 이만큼이 될 거고라는 생각을 하려면 사실 그 하나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게 말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게 저희는 어쨌든 웹툰 더빙이니까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각 대사가 이제 몇 초 정도 나오는지 시간까지도 다 체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짧게 느껴질 때가 좀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너 이 녀석 뭐 이런 대사가 있으면은 뭐 그런 짧은 건 오히려 괜찮은데 뭐 너 이 녀석 내가 이러지 말라고 했지 뭐 네. 어쩌고저쩌고 이런 대사가 있으면은 가끔 대사가 잘 안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출님들은 이제 그걸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좀 타이트하게 원래 잡으시는 편인가요? 대체로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런데 다른 분들의 생각은 제가 정확히 알기 어려워서 네. 저희끼리 얘기할 때도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짧게 가는 게 사실은 갈 수 있구나, 재미있을 수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꽤나 그랬군요. 어려운 작업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렵죠. 녹음을 하시면서 반대로 제가 또 궁금했던 게 녹음을 하시면서 제가 연기를 잘 몰라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게 혹시 실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캐릭터는 내가 생각했던 캐릭터랑 많이 다를 수 있고 네. 내가 원하지 않는 캐릭터일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완전히
다 몰입하기 전에는 사실 알기가 힘들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시는 편인가요? 그럼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캐릭터가 좀 달랐을 때, 네, 혹은 다르거나. 마음에 안 드는 캐릭터? 그쵸. 라고 원하지 할까요? 않거나. 원하지 않는. 근데 저희도 사실은 이제 하다 보면은 좀 어려운 캐릭터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근데 네. 좀 그래도 연기적으로 접근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는 이제 한 사람의 연기자로서, 이제 성우로서 이 캐릭터를 표현하는 게 일일 뿐인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좀 저희는 또 19금 작품들도 있는데, 네. 뭐 성적 취향 같은 부분이 저랑은 맞지 않지만 그것도 연기를 해야 될 때는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는 되게 몰입을 좀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성적 취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작품에서 내가 맡은 캐릭터는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깊이 고민해 보기도 하고, 가끔은 뭐 일기 같은 걸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연기하는 사람들은 뭐 전사후사라고 하는데, 뭐 이 대본에서 있는 상황 전의 상황들을 또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좀 싫었다기보다는 좀 이 캐릭터는 좀 잘 모르겠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캐릭터에 좀 빠져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었는데, 예. 저희 이제 푸딩2는 사실 연출님들도 계시지만 오디오도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감독님, 네. 오디오 팀도 있잖아요. 계시죠. 근데 저희 오디오 감독님들이 진짜 효과음이나 이렇게 뭐 배경 같은 거 되게 잘 넣으시고 맞아요. 좀 되게 또 열성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저는 전에 들었었는데, 오디오 팀은 또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어떤 분들이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대단하시죠. 네, 네. 잘하시죠. 되게 음향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네,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저희가 아무래도 작품들이 또 많잖아요, 푸딩2는. 네. 그거를 하나하나 다른 장르의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걸 보면 이분들 진짜 프로페셔널하시다 그러니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음향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아는 감독님들도 되게 여러 분 계시고 한데, 음향 감독님들도 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우가 이제 자기가 맡은 캐릭터의 그 캐릭터를 이렇게 구성하면서 이해하면서 이렇게 분석하듯이, 그리고 캐릭터의 그 세계를 만들듯이 음향도 음향 감독만의 세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연출님들은 또 연출님들의 세계가 있고. 맞아요. 이 저희 세 파트의 사람들의 세계가 하나로 잘 맞아가지고 나오는 게 최종 결과물인 거잖아요. 맞아요. 연출님들하고는 그래도 저희가 좀 많이 소통을 하는데, 음향팀하고는 좀 소통을 많이 못 해봐가지고 궁금하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했었어요. 뭐 저희야 사실 크게 문제 없이 잘 소통하고 잘 돌아오고 있지만 또 녹음하시는 분들이 그걸 궁금해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희가 못 해보긴 했네요. 그러네요. 언제 꼭 기회가 된다면 네. 이제 말씀해주셨던 그 작품들이나 네. 이런 작품들 담당해주신 분들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좋겠네요. 저 개인적인 궁금증이 또 생기는데요. 네. 혹시 연기를 하시면서 실증이 나거나 번아웃이 오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 적 있죠.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언더성우로 정확히 활동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연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정을 이렇게 쓴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감정이 정말 소모된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니까 이제 약간 좀 속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되게 뭐 화내는 연기나 우는 연기, 이런 거 좀 감정 표현을 많이 해줘야 되는 연기가 있는데 감정이 보통 안 올라온다고 하죠. 근데 안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요. 없어서 뭘 해야 되는데 되게 힘들고. 근데 또 뭔가 마음이 꽉 차 있을 때는 그게 뭐 긍정적인 에너지든 조금 뭐 약간 부정적인 에너지든 어쨌든 에너지가 차 있으면은 그거를 소모하면서 꺼내서 쓸 수 있는데, 이게 연기를 계속하고 막 책을 계속 읽고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하고 하니까 약간 사람이 좀 진이 빠진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돼서 좀 연기를 한동안 잘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쉰다고 해서 제가 연기를 잘 못한다고 해서 그 일을 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연출님도 연출하시다가 요즘 연출이 잘 안 되네. 쉬어야지. 푸딩툰 한 2달 쉬어야겠다. 이렇게는 할 수 그쵸,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도 이제 좀 저는 이제 정신과 도움도 좀 받고 이제 정신의학과에서 이제 이제 제 주변에도 이제 연기하는 분들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좋은 곳 가가지고 이제 상담도 하고 이제 배우로서 활동하는데 좀 힘들어서 마음이 텅 빈 느낌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 상담도 잘해주시고 약물 치료도 조금 이제 병행하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들어보니까 외국에서는 그런 게 당연한 거고 네. 진짜 몰입해서 연기를 한다면 그렇게 내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맥락은 같은데 사실 배우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명한 영화 배우들 보면은 이제 캐릭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 맞아요. 그럴 때 어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거나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유일하게 나는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게 성동일 아저씨거든요. 성동일 아저씨가 자기는 캐릭터에 빠진 적도 없고 자기는 그냥 이제 여기서 부르면 가고 저기서 부르면 가고 이렇게 하는 자기는 그냥 직업 연기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말이 저한테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저도 이제 꿈이 직업 성우거든요. 그냥 예술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꿈이 직업 성우인데 근데 하필 저는 성동일 아저씨의 그 강인한 멘탈을 얻지 못해서 저는 가끔 이제 좀 이제 캐릭터를 이렇게 벗어낼 때 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또 달리 생각하면 그게 진짜 멋있네요. 그 내가 진짜로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게 네. 사실 겉핥기로만 하면 빠지지 못할 거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멋있네요. 저도 되게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연출님들은 어떤 기준으로 성우를 캐스팅하시나요? 일단 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같이 해보고 네. 가끔 이제 작품 보자마자 이 사람 꼭 이거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딱 도드라지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한테 꼭 맡기고 싶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러면 후보군들이 생기죠. 그러면 그 후보군들 중에서 그래도 이 사람이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주겠구나. 또 이 사람이 여기선 잘 살려주겠구나. 아니면 또 반대로 같이 작업하면서 이제 저희와의 케미가 좋았다던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신경을 쓰고 나면 결국에는 남더라고요. 이렇게 한두 명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께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연기력도 물론 또 중요하고 캐릭터 분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네. 그런 것들을 다 이미 다 잘하시는 상태라면 이런 다정한 모습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푸연출님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성우는? 성우는 역시 앞에 계신 얀티비님이 아니실까. 기분 좋네요. 다른 연출님들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 똑같은 질문만 하시라고 제가 미리 답변 다 드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푸연출님을 참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나요? 평소에 작업하시면서? 작업하면서 아니요. 괜찮나요? 재밌었습니다, 진짜로. 네, 재밌었습니다. 아니요로 끝나긴 좀 너무 그런 것 같고 궁금한 건 너무 많은데 사실 이제 이걸 다 질문으로 드릴 수가 없어서 네, 궁금한 건 너무 많은데 많습니다, 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모시는 걸로. 네, 다음에 또 한번 제가 좀 질문을 더 해가지고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저희가 시간이 좀 됐어요.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푸 연출님께서는 혹시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오늘 좀 방송 어떠셨어요? 얀TV는 역시 얀TV다. 사실 딴 거보다 그 연기를 같이 하면 네. 그러니까 호흡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할 거잖아요. 네. 아, 다른 분과 호흡을 잘 맞춰서 이런 좋은 것들이 나오는구나를 잘 느껴서 아, 얀TV는 역시 얀TV다. 아, 감사합니다. 또 저희 좀 감사하네요. 저도 뭐 한마디 하자면은 저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의 또 질문도 받아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푸 연출님하고도 되게 좀 진솔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너무 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되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로써 이제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본 라디오는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어야 더 많은 성우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요. 간단히라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일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만큼이나 목소리가 멋진 성우분께서 DJ를 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꼭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엔딩 멘트 해야죠. 푸하하 라디오. 지금까지 연출 및 구성의 감자 노바, 사운드 편집의 노바, 영상 편집의 감자, 깜짝 출연의 푸 연출님이셨고요. 저는 DJ 성우 얀TV였습니다.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 또 만나요. 이게 사실 푸디의 프리 토크 이거 어디까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사실 좀 고민이 되네요. 아, 제작 그렇죠. 비하인드도 있어서 제작 비하인드는 맞아요. 이게 진짜 좀 어려워요. 아, 아 맞아 제가 예전에 송강 닮았다 그랬어요. 저를요? 네. 와, 큰일 났네. 와, 진짜 큰일 났네. 와, 제가 한 40kg 정도 뺀 다음에 근데 그러면 키우시는 반려견 네. 이름은 뭐예요? 몽돌입니다. 몽돌이요? 네. 몽돌 설마 그 몽돌의 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몽글몽글 뭐 해가지고 몽돌이라고 부르는 것 아, 같아요. 너무 귀엽다. 네. 혹시 어떤 종? 약간 푸들 계열인 것 같아요. 아, 큰 푸들이요? 요만한. 아, 네. 작은 요만해요 푸들. 진짜. 예. 아, 요만한가? 저희도 저희 집 고양이들이 다 코리안 쇼테어거든요. 아 길고양이들. 네, 그 고양이들. 그리고 실제로 얘는